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왜 했냐고, 뼈이식을. 병원 잘못했으면 환불해줘야죠.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도 돈 받기가 좀 6개월을 내면. 안녕하세요, 에투알드 서울치과 원장 치트리어 이장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성공하면 참 좋은데 뭐 내가 이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다음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으로 봤을 아, 때 그렇죠. 막 네. 뉴스에도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수술을 하는 거고, 처음부터도. 그러니까 뭐 저도 100%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98%, 뭐 99% 정도 성공하는 거고, 그 나머지 뭐 1% 정도의 환자분들, 100개 시험은 1개 정도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바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토콜을 다 준비해 가지고 환자분 수술할 때 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병원 잘못했으면 환불해 줘야죠. 이게 되게 쉬운 대답이기도 한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병원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네. 너무 실력이 없어. 초짜야. 근데 이제 개하고 못하겠고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다고 페이닥터 분들이 실력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개업을 못하면 치과 의사는 해야 되잖아.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실력 거기서 쌓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데 했거나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환불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일을 꽉 물거나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가 엄청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흡연이나 술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환자분들이 조심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 수술했는데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엄청 피우고 막 원래 내가 한 갑 폈는데 두 갑, 아예 힘드니까 두 갑 피우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름 조심하신다고요, 환자분들은 당연히. 그런데 이제 밤에 이를 갈거나 꽉 무는 건 환자분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심했는데 망가졌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병원에서는 술, 담배보다도 왜 이렇게 뭐 망가지라고 막 때리는 거야, 거의. 엄청 센 힘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빠지라고. 그거보다 더 센 힘이에요. 손으로 흔드는 힘보다 훨씬. 몇 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망가지고 버티는 게 대단한 건데, 임플란트 요즘 잘 나와요. 또 잘 심어주면 대부분 다 버텨요. 근데 간혹 탈난 애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참 애매하죠. 뭘 비유해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쌍꺼풀 수술 했는데 풀리면 다시 공짜로 해줘요? 진짜 막 2, 3일 내에 막 응. 뭔가 이상 한 6개월. 개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증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좀 그래요. 뭐냐면 심자마자 바로 망가졌어. 뭔가 문제 생겼어. 네. 이거는 뭐 의사 탓이라기보다는 환자는 억울할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보통 치과에서 그냥 추가 비용 없이 당연히 해주겠죠. 수술 2번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건 심정적으로 이거 또 돈 받는 건 좀 너무 환자한테 미안한 거지.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망가졌어. 이게 환자가 양치를 안 해서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체크업을 하죠. 환자분 오시라고. 몇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양치 안 되면 교육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해서 그런 서로의 약간 애매하고 찜찜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가 관리 잘했잖아.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해주고 싶잖아. 환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환자분이 안 오셨어. 관리도 안 돼. 그래도 돈 받기가 좀 6개월은 애매하고 1년도 좀 애매한데요. 뼈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염증이 없는 곳에다가 이식을 해야 돼요. 염증이 있는 곳에다 이식을 하면 염증이 확 번져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약간 뭔가 뒤집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치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염증이 잘 생겨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반대로 또 얘기 드리면 실제로 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딴 데서 이제 임플란트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오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빼식 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했대. 그러면 재수술을 할 때 제가 이제 여러 환자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재수술을 할 때 뼈이식을 또 하는 치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긴 게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도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왜 했냐고 뼈이식을. 뼈이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케이스를 잘 골라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문제 안 생기게. 뼈 이식은 문제가 생기면 되게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뼈 이식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야, 그분들은, 원장님들이. 틀을 끼시거나 치아 상태가 너무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보철에 들어가셔야 되거나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프라치가 정말 선택 넘버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치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날 수술하고 그날 이제 치아 뽑을 거 뽑고 임플란트 제거하고 그날 뼈 다듬고 그날 임플란트 심고 그날 치아까지 연결해 드리는데 위아래 동시에 다 하거든요. 제가 이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씩만 하시는 거예요. 상악 먼저 하고 며칠 있다가 아래쪽 하고 이러면 이제 식사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수술만 하고 다음날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치아를 2달 안에 끝나거든요. 모든 치료 자체가 2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7주? 6주, 7주면 끝나요. 오래되지 않은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보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프라치의 아이덴티티? 이름만 프라치고 다른 수술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보철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프라치를 계획을 했다가 이를 뽑고 3개월 동안 틀리기라고 했다고 환자가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니 프라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3개월 고생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하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못 하겠다고 수술 포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들이 프라치가 별로야. 이거 이상해. 나 고생했어. 이런 얘기가 소문이 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울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거 프라치 못 하신다 얘기한 환자도 없고 다 수술해서 그날 다 보철물 올려드렸고 2달 안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끝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하다? 뭐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뭐 전체 부분적으로 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요. 전체 큰 금액을 보면은 이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저렴한 거고 그리고 향후 유지 보수 관점에서 봐도 좀 더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못 먹는 시간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되게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전체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몇 달 동안 비어 있어, 못 먹어. 반대쪽을 씹어야 돼, 엄청 불편해. 반대쪽도 아픈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뭐 한 1년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안 좋으세요? 이제 수술 계획 잡고 다음번에 이제 딱 오시면 그날 싹 다 정리하고 임플란트 심고 그날 치아까지 다 연결해서 식사가 가능. 당연히 첫 번째 보철이니까 엄청 편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처음에 너무 불편했던 환자분들은 이걸로라도 많이 좀 편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2번째 보철이 오래지 않아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보철을 딱 끼시면 이제는 많이 편하다. 뭐 최종 보철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편하게 진행이 되시니까 그게 뭐 채 한 달도 안 돼서 꽤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죠. 예전에 하셨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몇 년 지나신 환자분들 또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인터뷰도 나중에 또 제가 촬영을 또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